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중엽 충청도 깊고 외진 산골 마을 울림촌.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면 산자락은 뿌연 흰 수면처럼 무릎까지 차올랐고 바람 한 점 없을 때면 들풀마저 숨죽인 듯 고요하였습니다. 이름 없는 바람소리만 산비탈을 따라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울림촌은 외부 사람의 발길이 드문 은둔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대로 땅을 일구고 집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농부와 부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유산댁의 집이었습니다. 유산댁, 본명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이름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부르는 유일한 호칭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아름답고 단아한 여인이었으나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과부가 된 뒤로는 강인한 여장부로 마을에 소문이 났습니다. 남편은 산짐승에게 물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은 그녀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었지만 유산댁은 절망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홀로 농지를 돌보고 가산을 지키며 살아남으셨습니다. 장터에 나가서는 누구보다 날렵한 손길로 물건을 사고 팔았고 농사일도 스스로 익히셨습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손빠른 과부, 라며 혀를 내두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산댁의 삶은 외로우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론 그녀를 존중하였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여인에게 꺼림칙한 감정을 느꼈는지 남정네들은 그녀의 집에 좀처럼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조차 그녀의 뜰을 피해 지나가곤 하였습니다. 저 집은 남자 하나 없이도 굴뚝이 꺼지지 않는다더라. 어느 누가 감히 그 여인의 뜰에 발을 들이겠는가. 마을 어른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였습니다. 유산댁은 이 모든 시선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남달랐고 자식도 없이 남편도 없이 홀로 서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고 집안이 고요해지면 가슴 속 텅 빈 공간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겨울이 막바지에 이른 어느 날 유산댁은 오래된 모시저고리를 꺼내어 꿰매시려 하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문득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눈가에 맺힌 작은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칼, 단단해진 얼굴. 그녀는 문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허전함을 느끼셨습니다. 밤마다 벽을 등지고 누워 손수 수놓은 이불 끝을 꼭 쥔 채 깊은 숨을 몰아쉬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 마을 어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산 너머 청산골에서 젊은 남자가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아 출신으로 학문은 몰라도 농사일에는 익숙하고 말수도 적은 인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산댁께서는 이상하게도 그 소문에 마음 한켠이 동요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우연히 그 남자와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묵직한 짐을 지고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거칠면서도 슬픈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나를 닮은 것 같구나. 그날 밤 유산댁은 참깨를 볶으시다 솥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녀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어떤 감정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산골의 과부 유산댁과 새로운 청년 도겸 두 분의 운명이 그 봄부터 미묘하게 얽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도겸은 말수는 적고 조용하셨지만 일소는 누구보다 빠르셨습니다. 거칠고 힘센 남자이면서도 얼굴은 준수하셨기에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마을의 아낙네들은 속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사내 생긴 것 좀 보소. 참외도 너무 참하네. 어쩌면 저리 듬직할까. 그 중에서도 유산댁께서는 자꾸 도겸이라는 사내에게 시선이 가는 자신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들킬까 두려워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애쓰셨지요. 그러다 어느 날 멀찍이서 도겸이 논의를 하는 모습을 보시며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도겸아, 일도 잘하고 얼굴도 곱구나. 왜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는지. 그날 이후 유산댁께서는 도겸이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 때마다 집안일에 더욱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쌀 씻는 소리도 우렁차게, 밥 짓는 냄새도 진하게 퍼지도록 애쓰셨습니다. 혹시라도 그 냄새가 도겸의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겸은 이미 소향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소향은 갓 16이 넘은 어린 아내였으나 말수는 적어도 눈치만큼은 빠르셨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마을 아낙네들의 시선을 받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점점 불안과 질투에 마음이 타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준비하시던 중 소양은 조심스럽게 도겸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도겸 씨, 유산댁 아씨께서 자꾸 당신을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겸께서는 잠시 머뭇거리셨다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러나 소향은 그 말에 안심하지 못하셨습니다. 제 마음은요? 그 여인들이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으시며 속삭이셨습니다. 소양아,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무 마음 쓰지 말게. 하지만 소양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유산댁 아씨의 눈빛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윽고 마을에는 두 여인의 눈치 싸움 같은 미묘한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조심스러운 시선과 알 수 없는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 바람조차 한층 더 조용히 불어오는 듯한 날들이었습니다. 유산댁께서는 날이 갈수록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외로움이라 생각했던 감정은 어느새 그 사내를 향한 그리움으로 변하고 있었고 그것이 타인의 삶을 침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녀를 조금씩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오신 유산댁께서는 그 감정이 드러나는 것만은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날도 장독대에 소금을 덮으며 생각하셨습니다.
소양 아씨는 아직 꽃 피기 전에 처녀 같고 도겸이는 그런 여인을 지켜야 할 사람이거늘. 내가 괜한 마음을 품었는지도 모르지. 결국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시며 하루가 저물 무렵 조용히 소양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마당에는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 끓는 냄새가 은은히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유산댁께서는 조심스럽게 담장 너머로 소향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양 아씨, 잠시 시간 괜찮으시겠소?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소양이 조용히 나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한 기색이 엿보였고 손끝에는 아직 그을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산댁께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소양 아씨, 도겸이는 참 성실한 사람이요. 이 마을에 내려와 누구보다 묵묵히 일하고 남에게 폐도 끼치지 않으려 늘 애쓰는 사람이요. 내가 그를 아끼는 것은 그 진중한 태도 때문이지 딴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 말에 소양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은 믿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린 탓인지 아니면 세상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눈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자꾸 타오릅니다. 소양의 목소리는 떨렸고 유산댁께서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정적 속에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평온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서로의 마음속 울타리를 지키려는 날선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양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아내로서의 본능을 느끼고 있었고 유산댁은 과부로서 감내해야 할 선을 스스로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잔잔히 지나가며 둘 사이를 스쳐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말로 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실려 있었고 두 사람은 그 감정을 서로의 눈빛 대신 침묵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날 이후 유산댁께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지셨고 소양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 사이에 생겨난 그 얇고 투명한 경계선은 마치 안개처럼 마을을 감싸며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겸께서 집에 돌아오시니 소양이 말없이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도겸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소양아, 무슨 일이냐? 왜 그리 얼굴이 어둡냐? 소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셨고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도겸 씨, 저는 두려워요. 당신이 저를 떠나실까 봐요. 도겸은 놀라시며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럴 리 없소. 그대만 내 곁에 있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하지만 소양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유산댁 아씨의 눈빛이 너무 무섭습니다. 도겸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다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만 믿어주시오. 그렇게 세 사람의 얽힌 감정은 봄날처럼 서서히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봄은 유난히 따뜻하였습니다.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개울물 위로 햇살이 반짝이던 날, 유산댁께서는 안채 문을 조용히 여시고 밖에 서 있던 도겸을 부르셨습니다.
도겸이 이리 좀 오너라. 도겸은 잠시 망설이시다가 마루 앞에 서셨습니다. 바람결에 저고리 자락이 흩날리고 유산댁의 눈길은 그 흐느적이는 천보다도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유산댁께서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 손이 아깝소. 이 마을 논밭을 돌아다니며 품삯 겨우 받아가는 건 너무 허망하지 않소? 도겸은 고개를 숙이시며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제 팔자지요. 유산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겸 앞에 서셨습니다. 그 눈빛은 그간 감춰왔던 무언가를 살며시 꺼내놓는 듯 따뜻하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내 곳간 열쇠를 줄 테니 이제 내 울 안에 들어와 함께 일하시오. 어차피 먹이고 재우는 것 나한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오. 잠깐의 침묵 후 도겸은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 진심이십니까? 유산댁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도 지키고 싶은 울 안이오. 그대 그 울 안으로 들어오시겠소? 그날 저녁 마을의 뒷담길 한편에서는 수근거림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산댁이 젊은 일꾼에게 곳간 열쇠를 줬다지. 과부가 그것도 나이 많은 여인이 젊은 사내를 울 안에 들였다나. 내가 봤어. 도겸이 고개 숙이고 유산댁 마루에 서 있는 거. 딱 받아들인 눈빛이더라고. 그 소문은 결국 소양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장독대에 맺히고 들창 사이로 찬바람이 스며들던 시간. 소양은 치마를 여며 입으시고 조용히 유산댁의 대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누구시오? 유산댁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저예요. 소양입니다. 문이 열리자 소양은 고개를 깊이 숙이셨습니다. 유산댁께서는 잠시 의아한 눈빛을 지으며 손짓으로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오? 소양은 마루에 앉지도 않으시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기가 어렸습니다. 어르신, 제 남편, 일은 시키셔도 됩니다. 저도 그분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일하실 수 있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유산댁께서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소양은 담장 너머 어둠을 응시하시며 잠시 숨을 고르신 뒤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울 안에 들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에 유산댁은 눈을 내리깔으셨습니다. 잠시 후 짧은 한숨과 함께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게 질투이오? 소양은 웃지도 울지도 못한 얼굴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그 눈빛은 제 남편에게 바쳐지는 눈이 아니라 그 눈빛을 받고 살아온 제 삶 전체를 짓밟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유산댁은 알아차리셨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감정이 단순한 외로움의 틈새가 아니라 다른 여인의 삶이라는 울타리를 침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유산댁께서는 한참을 마루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종도 울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도겸은 짐을 싸셨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만 남긴 채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유산댁께서는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마루에 앉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끝은 자꾸 무릎 위를 더듬으셨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산댁의 뜰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닭은 알을 낳지 않았고 마당을 지키던 누렁이는 꼬리를 내린 채 한 구석에만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유산댁 우라는 사람 마음 하나 들였다 내치면 흉하단 말이야. 과부가 가질 수 없는 걸 잠시 꿈꾼 죄. 허나 그 죄는 너무 외로워서 생긴 거라 탓하기도 애매하지. 그리고 그 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꽃은 다시 피었지만 유산댁의 마루 위엔 다시는 바람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는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소슬대문마다 새끼줄이 풀리고 며느리들은 장터 입구에서 실을 고르고 국수를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장터에서 가장 큰 소리는 술상에 앉은 사내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유산댁 말이야. 기세등등하더니 젊은 놈 하나의 눈 뒤집혔다가 마을 웃음거리 됐대잖아. 그러게 말이야. 쌀떡은 잠궈놓고도 제 속마음은 열어뒀다지. 다음부턴 그쪽도 자물쇠 하나 달아야겠어. 허허. 아이들조차 따라하며 말하였습니다. 야야, 담 너머로 눈 흘기면 큰일다. 과부가 돼도 담장만은 넘지 마라. 그 말들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쏘아올린 신호였습니다. 감히 넘지 말아야 할 선, 감정조차 통제해야 하는 울타리. 그 모든 경계는 유산댁이라는 한 사람을 경고문 삼아 더욱 또렷하게 세워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녀를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동네 아낙네들과 나란히 장터로 향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우물가에서도 담장 너머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유산댁을 조심스럽게 피했고 혹여 그녀와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서둘러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산댁의 집 담장은 마치 안개처럼 사람들의 시야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마다 들리던 마당 쓸던 빗자루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장독대는 하나둘씩 먼지를 뒤집었으며 입을 닫아갔습니다. 울 안에 심어두셨던 쑥보쟁이는 피어보지도 못한 채 가늘게 마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유산댁께서는 장에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엔 손빠르게 생선을 고르고 값에 따라 쌀을 나누어 담던 그 부지런한 손길이 멈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고 굳이 그녀를 찾거나 묻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녀를 잊었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지워진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산댁께서는 결코 잊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마루 끝자락에 앉아 조용히 시간의 먼지를 털어내고 계셨습니다. 눈앞으로 지나가는 계절의 색을 마음으로 새기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을 묵묵히 떠올리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침묵, 아이들의 눈치 어린 장난, 남정네들의 헛웃음까지도 그녀의 기억 속에서 또렷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울 안으로는 다시는 봄이 들지 않도록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살아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그 뜰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